국회의 역할, 임무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예산,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겁니다.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안 돼요. 검찰의 특활비, 감사원의 특활비, 그리고 제가 한 게 예를 한 제 소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경호처는 특활비를 안 깎았습니다. 왜 안 깎은지 아세요? 소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인다고. 그런데 지금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은 소명을 안 해요. 이런데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다시 또 넣습니까?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어쩌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하면서 증액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지역 예산 챙기고 했던 거 여태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 관행처럼. 그 관행을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고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결특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국정기조,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그리고 좀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맞추어서 세법 개정안도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세수부터 확보해야 된다. 2022년 396조, 2023년 344조, 세수 결수는 56.4조. 그리고 2024년 올해 추계 29.6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4, 5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2조, 333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지가 있었습니다. 국세가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고 나라의 국간이 보수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저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지든 또는 이 이념과 성향과 상관없이 위기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 예산안 하면서 얼마나 변화시켰냐. 세입 예산안 중에서 세수 재축이 한다고 재축이 했는가? 근데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있었고 정부의 세입 예산안이 제대로 된 예산안인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입니다. 역대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여야 상관없이 정치권이 책임지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올해 2.6%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2.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가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문제지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빼놓고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확장적 재정을 하거나 재정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지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생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재정이 적극적으로 하자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름과 상관없이 민생을 놓고 보면 지금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이 좀 제대로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해법을 주고 있는가? 저희만 묻는 게 아니라 민주당만 묻는 게 아니라 경제지가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 경제팀 실패했다. 팀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저희가 오히려 해임 건의안을 내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 사안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예산안을 이야기하는데 예산안 얼마 깎느냐 증액하느냐 문제 그 포인트는 민생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민생을 살리는데 나라 국간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라 국간을 좀 채워야지. 감세 정책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뭔가의 재정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 확보도 안 하고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고 재정을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이가 기재부가 지난주. 네, 다음 장경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결국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민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깜깜이 돈이냐 쌈짓돈이냐 지적해왔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지와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수사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이 실제 검찰의 수사 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공정성 저해 수사 62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 지원비 879억이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일자와 금액을 제시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지 헌법이 보장한 국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라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부의 예산 편성권과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모든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시고 한번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예결 심사를 성실히 해왔고 법이 정한 대로 오늘 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길 희망하면서 위원장께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